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진은요, 23년 1월 30일자로 삼성중공업이 거래소에 공정 공시한 내용인데 23년 매출 8조 원, 영업이익 2천억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2015년부터 8년간 적자를 보이던 삼성중공업이 드디어 9년 만에 흑자 전환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니까 어마어마한 공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공시였습니다. 저게 기존의 부자 지도를 확 뒤집어 버리고 새로 그릴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뽕나무밭이 변해서 바다가 될 것 같다. 즉 mulberry field turns into the sea 이런 거 아닙니까? 천하가 뒤집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어마어마한 공시가 났다 이겁니다. 저거 그때 저 말을 제대로 봤더라면은 그 당시에는 마누라하고 그 처자식 빼고는 싹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갖고 삼성중공업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4,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삼성중공업이 그 삼성중공업 직원도 우리 사주 안 팔았을 거 아닙니까? 대략 한 5,500건 밑에서 다 팔아버렸는데 우리 사주 그런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공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공시 내용을 제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해왔지 않습니까? 조선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 계약 당시에 선박 인도 일정이 정해지는 것이고 여기서 매출과 이익은 파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 매출 발표한 거는 저건 아마 거의 확실할 거다. 이익은 삼성중공업의 내부 관리 능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배를 만들더라도 얼마나 더 싸게 더 빨리 만들어내느냐. 이거는 내부 관리 능력이 있죠. 이거는 삼중, 현중, 한화오신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상황 변경이 있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후판 가격과 드릴십 처분 경과에 따라서 저 이익은 변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는 연간 영업이익은 2천억 원 크게 상회할 것 같다. 매출은 거의 변화가 없을 거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정리하는 그 데이터를 근거로 또 8월 IR 자료에서 삼성중공업이 추가로 발표하고 또 게시한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를 종합을 해서 향후 4년간 삼성중공업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한번 더듬더듬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초 사실들 정리합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연간 매출, 영업이익 추세 제가 그린 것인데 보시면은 가만히 보면은 2010년에서 12년 이때 3년간이 아마 전성기 아니었겠나. 매출은 대략 13조 원에서 14조 원대 이렇게 찍었었고 연간 영업이익은 그 당시 1.1조 원대에서 1.4조 원대 이렇게 찍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요, 최근 분기별 매출, 수주, 영업이익을 제가 그린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게 23년 1분기 영업이익 196억, 2분기 영업이익 589억 원으로 1분기보다 3배 증가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건데 연간 영업이익 2천억 원이 최소한이라면은 저는 최소한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제 분기 평균 한 500억 정도 돼야 되는데 1분기는 평균보다 너무 적잖아요. 196억이니까. 그래서 3분기는 평균만 해도 715억인데 저는 저 1,000억 넘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의 공시자료 기초로 향후에 선박 인도 일정을 이제 제가 그린 거 아닙니까? 24년부터 4년간, 즉 27년까지 지금 수북하게 일감이 쌓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28년 일감을 채워 나간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만간 이제 터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게 뭡니까? 카타르가 더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카타르 그 수주 받는 거는 그건 도크가 이미 예약된 거 아닙니까?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 카타르 물량은 26년에서 27년 그 선박 인도 그 일정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6년과 27년에 그 선박 인도 짝대기가 위로 다시 한 번 더 푹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또 하반기 추가 공시할 것도 지금 해양 플랜트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기. 그래서 이게 수주 공시가 실현이 된다면 27년 또는 28년 이후까지 인도 그 일정 짝다기가 위로 불쑥불쑥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8월 IR 제로에서 제가 볼 때는 매우 주목할 새로운 사실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제가 매우 주목됩니다. 이거는 금년 선박 인도 척수가 21%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주 막 간단한데 저는 요거 매우 주목을 했습니다. 22년에 연간 33척을 이제 진수했는데, 진수라는 게 다 짓고 이제 처음으로 딱 띄워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내부 마감 공사하고 이제 시운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도커에서 빠져나와서 한번 탁 띄워 보는 거 아닙니까? 진수 론치한다 그러죠. 23년은 40척을 진수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 선박 인도 일정 저기에서부터 저거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선박 인도 일정 저거는 계약 수주 공시할 때 총량 기준으로 제일 마지막에 인도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쭉 인도되어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공사이기 때문에 일종의 마치 건설 공사하는 거 비슷하게 기성고에 따라서 매출은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언론에도 언론 보도 그런 것도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삼성중공업의 발표를 기초로 이제 언론이 이렇게 작성을 한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보다는 삼성중공업의 IR 자료가 원천 데이터다, 되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실들에서 이제 추가할 게 있죠. 이게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건 뭔가 하니 그동안 새로 수주한 선박들 성과 계속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죠, 성과가. 특히 LNGC,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이게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 벽값이 제일 많이 그 다음으로 올랐죠. 근데 삼성중공업은 LNGC하고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선별 수주를 해 왔기 때문에, 근데 요걸 이제 고려해야 된다. 요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지금까지 요런 내용들을 다 총합하면은 매출이라는 것은 수량의 가격 곱한 겁니다. 이건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것이고요. 척수 21% 증가했다는 것은 수량이 21% 증가한다, 요런 뜻이고요. 여기에 가격 증가를 추가하면은 매출은 적어도 30% 이상 증가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40% 증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버하기가 싫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과소 추정하는 게 저는 이렇게 원칙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 추정, 최소한 30%다 이겁니다. 매출 앞으로 적어도 30% 이상 늘어날 것 같다. 최소 30%다 이겁니다. 그래서 24년 이후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더 가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선박 인도 일정 보면은 22년보다 23년에 수량이 21% 늘었다면은 23년보다 24년에는 더 는다 이겁니다. 23년보다 24년이 수량 증가가 더 는다 이겁니다. 가격도 더 올랐고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은 더 가속된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는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플랜트 매출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26년, 7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플랜트 매출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최소 추정 원칙, 요걸 이제 적용해서 최소 연간 30% 지속 성장할 수 있다. 이거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 연간 이렇게 이제 산수를 한번 해보면은 3년 후, 즉 26년 매출이 대략 17.6조가 되고요. 요거 사상 최고치 갱신하는 거 아닙니까? 4년 후, 즉 27년 매출 대략 한 23조 원대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 최소입니다. 최소. 영업이익은 어떨 것인가? 가령 드릴십 매각이 완료되면은 사모펀드에 출자한 금액, 그게 출자금 환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특별 이익이 발생할 텐데, 이거는 일회성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해버리고요. 이런 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특별 이익도 엄청난 호재임에 분명하고요. 이게 특별 이익이 실현됐다, 공시가 터지면은 한 번쯤은 주가 한번 팍 밀어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확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게 바로 저는 후판 가격 인하될 걸로 요걸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여기서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 가정은 4년 평균 건조 물량 증가가 22년보다 대략 한 50% 늘어난다. 이것도 최소 추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근적 물량 증가한다는 건 바로 후판 사용량이 증가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정하기를 후판 가격이 평균 지금보다 한 20만 원 추가 인하된다 이겁니다. 한 앞으로 4년간. 그래서 이럴 때 연간 영업이익 증가가 대략 한 3천억 된다 이겁니다. 후판 가격 인하 효과만 후판 가격 인하 때문에 추가로 증가되는 영업이익이 연간 한 3천억 된다 이겁니다. 삼성중공업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대략 한 25년경에 저는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에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27년까지 영업이익 3조 원 시대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까지 다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삼성중공업이 신규 사업 활성화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시켜 나갈지 저는 사실은 요걸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거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한번 간단히 해보면은 22년 매출은 5.9조 원이었는데 23년 매출 목표를 1월 30일 날 8조 원으로 이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즉 23년은 22년보다 매출 성장률이 35%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요거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이 숫자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최소 35% 지금 성장할 거로 본다 이겁니다. 따라서 제가 위에서 산수한 거 연간 한 30% 성장은 매우 과소 추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과소 추정해도 30% 추정만 해도 대략 매출 한 23조 원, 영업이익 한 3조 원 시대 기대할 수 있는데 즉 그 이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DB에 이제 자료 업데이트 해 나갈 때는 저는 한 40% 정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거니까. 다음 그림은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 조선 4개사 아닙니까? 코스피 대표적 조선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조해, 한국조선해양 그거는 조선사라고 하기 곤란하잖아요. 한국조선해양이 자기가 배 만드는 게 있습니까? 도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크도 없는데 무슨 조선사입니까 그게? 그래서 빼고요. 그래서 요 네 개사 코스피에 있는 대표적인 조선주 삼중, 하나오션, 현중, 현미 요 이제 주가 흐름 한번 보시죠. 근데 전부 다 아주 유명한 조선주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뭐 이렇게 차별하려는 거 아니고요. 다 중요합니다. 다. 그래서 명품 조선주들인데, 근데 최근 주가 흐름이 지금 다 다르다는 거. 요걸 이제 보려고 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다른가? 요걸 이제 숫자로 표시해 본 것이 아주 자주 보는 투자 성적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1일자 투자 성적표 한번 보시면은 YTD 수익률을 보면은 이거는 1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가 상승률인데 빨간 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 평균이 15%인데 현대중공업은 14%, 현미는 12% 대략 한 코스피 평균 정도 이제 성적을 올린 것이고 한화가 145%, 삼성중공업이 79%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란 기둥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52주 고점에서 하락률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마이너스 3.3%로 가장 낮습니다. 이게 52주 고점이 8월 초에 8,470원인가 뭐 8,410원인가 한번 딱 찍고 내려온 거 있죠. 그겁니다. 고점이. 9,000. 아이 참 주가 갑자기 뭐 8,000선을 한 방에 돌파를 해버리니까 자꾸 이게 말이 흘러나오네요. 9,470원인가 410원인가 하여튼 8월 초에 한번 찍고 내려온 그게 고점이고요. 현중은 고점에서 마이너스 12%, 현대미포가 마이너스 20%. 다시 말하면은 요 두 개 종목은 지금 조정 상태다 이겁니다. 특히 현대미포는 깊은 조정 상태입니다. 하나오션도 마이너스 7%다. 즉 최근 주가 흐름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안 좋아졌다. 요걸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보인 거는 삼성중공업 뿐이고요. 현대미포는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이었고, 실적이 더 나빠졌잖아요. 적자가 더 많아졌잖아요. 현대중공업도 예상보다 상당히 나쁜 실적이었습니다. 이익이 나긴 났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낮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화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주가 상승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의미 있는 실적 발표가 지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화 오션 같으면은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과의 그 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그 급여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동안 삼중, 현중보다 평균 연봉 한 1,000만 원 정도 적게 줬다는데 이거를 삼중하고 현중 수준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갑자기 연봉을 1,000만 원 팍 올려버렸으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고정비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 그 연봉을 적게 줘도 적자투성이었는데 갑자기 연봉을 저렇게 팍 올려버리면은 그러면 어쩌면 금년에 흑자 전환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게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여튼 뭐 저희 개인 의견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의 그동안에 8월 들어서 수급 상황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중의 경우에 8월 이후 수급 특징, 기관이 매도하는 것을 외국인이 싹 매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외국인은 공격적 매수를 하지 않죠. 공격적 매수라는 것은 가격 올려가면서 경쟁적으로 매수하는 것인데 예? 그렇게 하지를 않고 왜냐하면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팔고 있으니까 그럼 팔라고 내버려 두는 거죠. 소극적으로 저가에 매집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이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조선주 전 종목에서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이거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8월 들어서도 외국인 저게 지분율 증가이기 때문에 전부 다 플러스고요. 지분율이기 때문에 주식 수가 아니고 지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1개월 누적 순매수 상황이 지난 일주일간에 어떻게 변동했느냐 요 변동치 요걸 이제 주목을 한번 해보면은 지난주에 연기금이 순매도 285만 주, 투신이 71만 주 팔았고 사모펀드 33만 주 팔았고 보험이 17만 주 이렇게 순매도 했는데 금융투자가 한 98만 주 순매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 348만 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한 1만 주 순매도인데 그냥 개인은 관망세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1년 누적 순매수를 이제 정리해 보면은 순매수한 거는 외국인 3,374만 주, 연기금이 2,588만 주 두 개가 아주 압권이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죠, 지금은. 그러니까 연기금이 그동안 팔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연기금이 1등이었는데 연기금이 팔았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이 1등이고요. 순매도 세력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딱 두 군데. 개인이 한 5,200만 주 팔았고 금융투자가 1,850만 주 팔은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은 파란색 시가총액 저게 3월만 해도 4조 원대였지 않습니까? 완전 시궁창에서 헤매던 삼성중공업인데 지금 8조 원대 안착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 시총 10조 돌파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8월 초에 기관 특히 연금이 매도세로 이제 매도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속적으로 매수하던 연기금이 7월 말 8월 초 이렇게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총 9조 돌파 목전에서 지금 잠시 숨 고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연두색 신규 수주입니다. 요거 한번 보면은 21년에 122억 달러로 이게 말이죠. 그 시기에 대략 한 8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 보고 21년 5월에 새로 진입한 것이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한 2년 너무 빨리 들어갔다 뭐 이런 뜻인데 그렇고요. 이제 그 여파로 22년에는 신규 수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림상으로 그러나 22년도 94억 달러나 신규 수주했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많은 수준이고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럼 금년은 어떨 것인가? 금년은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저는 21년 실적을 저는 압도적으로 초과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 외국인들 매수세 지속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성적표에도 확인이 되는 것처럼 이 K조선주라는 거 이거는 글로벌 이 투자 시장의 명품 주식으로 변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명품 주식은요, 미국에도, 일본에도, 영국에도, 유럽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구상에 유일하게 코스피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면 조선주 사면 돈 벌게 되는데, 돈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러 보따리 짊어지고 선착순이다 이거죠. 코스피로 뛰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진행 중인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